자,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한만유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영독고 중간고사를 가져왔는데, 우선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객관식 문항 16개의 논술형의 세문항, 총 19문항으로서 좀 시험지가 구성되어 있었고, 다른 얘기는 문항수가 많진 않다는 얘기지,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될 만큼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상 난이도 3문항, 고난도 문항 2문항. 이것도 역시나 좀 까다로운 문항이 5문항 정도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또 역시나 까다로운 문항이 많았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수도 좀 적었고 까다로운 문항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지의 난이도를 좀 판단해보면 한 중 정도 되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 다시 가서 사실상 등급 컷이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조금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좀 더 변별을 주기 위해서 난이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중간고사였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영독고 같은 경우는 좀 항상 특징이 있는데,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해서 많이 출제를 잘 하신단 말이야. 변형도 좀 적절하게 잘 하시고, 그게 좀 특징으로 선생님이 판단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번 1학년 중간고사에서는 좀 적당한 소스가 많이 없었나 봐. 객관식 역시나 모의고사 기출에서 굉장히 괜찮은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게 한 문제 정도로 좀 유의미한 건 한 문제 정도로만 보이고, 나머지는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유형, 좀 어려운 유형에서 좀 이제 중상 혹은 이제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됐다로 좀 판단이 들어. 다시 말해서 영독고만의 좀 어떤 특징인 모의고사 기출을 좀 변형해서 낸다. 그런 색깔을 좀 보이진 않는 그런 시험지였다까지 좀 이렇게 총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상 난이도 문항이 13번, 14번, 논술형 1번 이렇게 세 문항 같이 풀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 논술형 2번, 논술형 3번. 다시 말해서 논술형 3문항이 있었는데 논술형 3문제가 좀 많이 까다롭게 나왔다. 그래서 논술형에서 좀 변별을 주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시험지였다 하면서 이렇게 5개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항을 같이 보게 되면은, 다항식 fx라는 게 10차항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아래에서 적어볼게. fx라는 게, x의 10제곱 마이너스 a. 아직 미정계에서 줘서 fx를 완성해 주진 않았는데, 이거 문제 풀어봐야 알겠지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우선 넘어갈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r을 1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걸 그냥 선생님이 항등식으로 써버릴게. 어떻게 한다고? fx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q1 몫을 q1이라 한번 작성해보고, 그랬을 때 나머지를 r1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항등식을 당연히 좀 써줘야 되겠지. 저 문제 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뭐가 됐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 검산식 쓰지 말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힌트는 그냥 힌트 하나고, 등식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고,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머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 이제 우리가 활용해 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정리할 거 항상 간단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럼 계속 이어서 갈 건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은, 질문이라고 보다 fx라는 걸 똑같이 뭘로 나누면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있겠지. q2x라고 작성해놓고, 그때 나머지는 r2라고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마지막 질문 자체가 뭐냐면은, r1에 1을 대입한 것과 r2에 1을 대입한 것의 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런 것을 사실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봐봐. 어떠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그때에 어떠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 했었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서 문제를 풀어낼 거고, 아무튼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까다롭긴 하나,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문제를 풀었던, 훈련했던 그런 문제 되겠으니까 당연히 r1x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런 유형들 많이 풀어왔었어.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준 다음에 걔들이 곱인 이런 3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 역시도 그냥 일반적인 유형이었던 것 같아. 역시나 까다롭긴 했었으나 일반적인 유형이다. 이 문제 역시 그냥 일반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나 풀어볼 건데, 한번 볼게. 첫 번째로 여기서 좀 한번 살짝 꼬았던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사용해서 문제를 바로 시작을 해볼 거야. f-0. 우리가 a를 알았으면 좀 좋겠는데, 미정계수 있었고 좀 불편했는데,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해서 0 대기 원 a 값부터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
자, f-1을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되겠고 1-a가 되겠는데 1-a가 0이어야 된다는 힌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a가 1이구나 이거 당연히 찾아낼 수 있겠지. 이거 찾고 출발할게. 그럼 사실상 fx 알려준 거지, 그치? x의 열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알려준 상황에서 자, 이 문제 풀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에 맞겠고. 그럼 이제 요거부터 좀 풀어볼 건데 어떻게 푼다고 했어? 자, 이 자식은 좀 복잡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풀 수는 있어야 된다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에서 연조립제법으로 그냥 풀어낼 거야. 자,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어떻게? 개수차 개수가 자 1이고 자, 9차항, 8차항, 7차항 계속 1차항까지 계속 0이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 그런 10차항식이 있었고 자,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선생님 연조립제법에서 x-1로 그냥 계속 두 번 나눠볼 거야. 자, 그래서 x-1로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1, 1, 1, 1, 1 계속 1이 나오다가 여기서 1 되면서 여기 나머지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 건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x-1로 한 번 더 몫을 나눠버리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1, 2 이렇게 되겠고 2 올라가고 3 이렇게 될 거야. 자, 계속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숫자 커지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여기 항의 개수가 중요할 것 같아. 자, 이게 10차식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1차항부터 10차항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거든. 여기가 10개가 되겠죠. 1차항부터 10차항까지 10개. 거기에 하나 더 있으면 여기까지가 11칸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사실상 나는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숫자만 좀 알고 싶은 게 좀 궁금한 거고 이거는 10번째 칸이니까 1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여기는 10이라는 숫자를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나머지 좀 바로 한번 구해내 볼게. 이때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자, 여기 10과 0을 이용해서 10 곱하기 x-1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야. 자, 그래서 RX를 지금 찾은 상황이 되겠네. 자, RX 찾는 거 우리가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로 바뀐 거야. 봐봐. 다시 2차시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1차시로 나눴을 때 값을 알려주고 자, 그랬을 때 그 녀석들의 곱으로 만들어진 나머지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그냥 단순한 문제가 되겠지. 자, 문제는 어려우나 자, 이런 유형은 일반적인 거니까 당연히 훈련 많이 해봤을 거야. 바로 얘를 작성을 또 그냥 바로 한번 해버리면 자, 어떻게 쓰는 게 맞지? 자, 얘는 그냥 어떻게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계속 알파 a 잡고 x-1의 제곱 써주고 그랬을 때 플러스 10의 x-1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좀 작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의 나머지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좀 바로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f-1이 0입니다. 이용해서 요거 a 값 하나만 찾아주면 자, R2X 당연히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거 활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좀 작성을 해보면 자, 여기 역시나 요 0이 되면서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요거는 이제 4a가 되겠네. 자, 4a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 a는 지금 5인 거를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다. a가 5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자, R2X 다시 한번 좀 위에다가 좀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A가 5인 거니까 5에 x-1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x-1 자,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게 R2가 되는 거지. 자, R1에 2 대입하고 R2에 2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R1에다가 자, 1을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자,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R2에다가 2를 대입해서 좀 작성을 해보면 자, 5 더하기 10이어서 1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에서 두 개 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줍시다 했으니까 10 곱하기 10으로써 자, 답은 150 이렇게 쓰면 된다. 자,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문장이 굉장히 길고 자, 우선 포인트를 좀 잡으면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게 있는데 제 직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줬냐면은 자, 정확히 결정시켜 주진 않았고 자, 2kx 플러스 3k 제곱 이렇게 줬어. 다시 말해서 1차의 개수와 자, 상수항을 지금 어떻게 k라는 미정계수를 좀 중으로 해서 자,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래프가 좀 나와 있었고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 있는 상황이야.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 역시나 어떤 직선이 좀 있는 상황으로 좀 보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이 직선의 x절편, 자, 이 점의 좌표를 자, C, 좌표가 아니라 자, 교점, x축과의 교점 자체를 C라는 점으로 줬고, 그다음 y축과의 교점을 자, D라고 줬어. 원점이 여기 있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A에서 내린 어떤 수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수선에 내렸고, 그때의 점을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 자, 다시 한 번만 보게 되면은, 그때의 점을 자, E라고 한다고 하네. 자, E라고 한다고 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어떤 삼각형이 보이냐면, 자, DCO라는 삼각형이 있어. 그치? COD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삼각형 COD라는 녀석의 넓이를 S1으로 놓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자, 사각형이 보일 거야. DOEA라는 이런 사각형, 사다리꼴이 되겠지? 자, 이런 사각형. 다시 보자. 사각형 DOEA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자, S2라 하자. 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는, 자, S2분의 S1은 몇입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질문한 거거든. 자, 그러면 삼각형, 자, 직선 자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직선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진 않았어.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상황이 이 식들이 당연히 어떤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첫 번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K에 대한 식으로서 얘를 좀 작성해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떤 걸 좀 이용해 볼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항상 여러 번 강조를 하긴 하지만, 자, 삼각형이나 어떤 도형에서 뭔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닮음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역시나 여기서 닮음이라는 걸 활용해서 좀 접근한다고 하면 좀 꽤 할만할 거야. 그러니까 닮음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닮음을 쓰지 않고 뭔가 항상 여기 길이도 구하고 요거 길이도 구하고 이거 길이도 구해가지고 이 넓이를 찾아야 되고 또 이거 길이도 찾고 이거 길이도 찾아야 돼. 이 삼각형 넓이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지. 그러면 한번 볼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어떤 닮은 도형이 있냐면, 자, 삼각형, 자, 요 삼각형 DCO라는 자, 이 삼각형이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또 어떤 직각삼각형이냐면 A, 자, 이거 A지. 자, AC이라는 삼각형도 역시나 직각삼각형인데, 자, 한 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A 닮음이 될 거야.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닮음비만 찾아내면 사실상 넓이비도 끌어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의 어떤 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 비만 찾아내면은 사실상 이거 넓이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어떤 것부터 좀 정리해도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 DCO라는 녀석과 그리고 삼각형 어떤 거에 대해서 AC이라는 삼각형의 어떤 닮음이라는 걸 활용해서 닮음 비를 먼저 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럼 닮음 비를 좀 끌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만 좀 찾아내고자 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당장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 길이가 당장에 보이는 것 같아. 자, 뭐로써? 자, y축과 교점이 D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y절편만 알면 요 길이 바로 나오겠지. 근데 y절편이 바로 3k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요 녀석끼리 3k제곱으로 바로 질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라면 이제 A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할 것 같거든. 자, 이 녀석 길이를 좀 찾기 위해서는 우선은 A라는 점의 좌표를 좀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자, 그런 과정은 당연히 이번 시험범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역시나 좀 방정식을 풀어내야 될 거야. 자, 이 두 개에서 저기 교점 찾아 y를 소구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면 되겠지. 자, 실 작성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자, 마이너스 3k제곱은 0, y가 소구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얻을 수 있겠고, 자, 여기서 근해 한번 좀 찾아볼 거야. 근데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네. 자, 마이너스 3k라는 것과 k 이렇게 쪼개질 거고, 자, 인수분해해서 그때의 근을 좀 찾아보면 3k라는 것과 자,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자, 주어진 조건 읽어보면 k가 뭐 양수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각각 K가 양수라는 힌트는 우선 없었는데 우선 직선 자체가 기울기 양수인 거 뭐 A 뱃사분면에서 만난다는 힌트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기울기 양수니까 K가 양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 다시 말해서 3K라는 게 양수고 마이너스 K가 음수니까 적절하게 이제 A점에 자 X좌표가 3K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자 x좌표가 3k인 걸 확인을 했고, 역시나 나는 이거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이 길이 알기 위해서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좀 대입하면 좀 적절할 것 같고 3k를 대입하니까 9k제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의 y좌표는 9k제곱이 된다. 별거 아니지? 자, 그래서 요의 길이가 우리는 알고 싶었고, 이 녀석 길이가 9k제곱이 되는 걸 확인했고, 그러니까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1대3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너와 닮았는데, 자, 닮은 비가 1대3이다. 이런 걸 좀 끌어낼 수 있었어.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 별거 아닌 거야. 자, 다시 볼 건데, 자, 이렇게, 자, 삼각형이 있었고, 여기 하나가 있었고, 자,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3이었으니까, 자, 이 녀석 넓이비는 1대9가 될 거야. 제곱의 비가 될 거니까. 자, 근데 이 녀석 넓이가 1로 잡으면 이 전체 넓이가 9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뺀 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 넓이는 8이 되겠지.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녀석 넓이 비가 말 그대로 8대1인 거니까, 자, 문제의 답은, 자, 8분의 1이 되겠네. 자, 논술형 1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러면 fx라는 게 있는데, 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니까 뭐 이 정도 우리가 힌트를 잡고 출발하면 되겠고, 자,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좀 완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충분히 들 것 같지? 자, 그랬을 때 좀 문제를 읽어보면은 마지막으로 fx를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q3을 구해서 다시 말해서 뭐 나눗셈 하자는 거니까 역시나 몫을 뭐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문제 구조를 봤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좀 찾아보자.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자, 첫 번째로 f0이 0입니다. 이렇게 알려줬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써보자. 자, f0이 0입니다라고 했고, 충분히 뭐 적절히 뭐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나 조건을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인 거거든. 자, 어떻게? 뭐 이렇게 꾸며져 있는 다항식 다시 한번 쓰면은, 자, fx f x-1이랑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이 될 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3차가 아닐 수 있어. 3차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는 우선은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간 얘는 다항식이면 우리가 확인이 되겠고, 자, 얘를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자, 2차식으로 나눈 어떤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항등식을 당연히 쓰는 게 맞을 거고, 자, 이 다항식이 어떻게, 자,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서 했을게. x-1 곱하기 x- 자,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나는 관심이 없고 qx로 바로 치를 것이고, 자, 여기 qx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q1x 이렇게 표현할게. 자, q1x로 했을 때 나머지가 ax-입니다. 자, 이렇게 항등식을 좀 작성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힌트를 좀 찾아야겠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걸 대입해서 성립 판단을 좀 활용할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역시나 우리가 여기에 목도 찾고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찾아야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뭐 몇 개 끌어내서 뭔가 답이 나오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끝내면 되는 거잖아. 거기 왔을 때 우리가 수치 대입법 같은 거 좀 잘 활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우변이 예쁘니까 우선 수치 대입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x에 1을 대입하게 되니까 자, 좌변이 뭐가 되는가 봤더니 자, f 1이 되겠고 마이너스 f 0이 될 거야. 자, 여기도 F0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뭔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계속 한번 가볼게. 자,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1을 대입한 거니까 얘가 0이 사라지고 1 대입하니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아,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 역시나 이제 X에 항등식이니까 X에 2를 한번 대입해 볼 거고 1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F2 마이너스 F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얘 0이 되겠고 1을 대입하니까 2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다. 괜찮겠지? 자, 그러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 F0이 뭐라고 했고, F0이 자, 가족권에서 0이라고 했고, F0이 0인 상황이니까 F1은 역시나 뭐인 상황이냐? F1이 0인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F1이 0인 상황이니까 F2가 몇인 상황이 되는 거야? 자, F2라는 게 지금 2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로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근데 굉장히 재미난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어떤 걸 대입해서 0 된다, 어떤 걸 대입해서 0 된다 이런 걸 나와 있고 사실상 나의 문제는 지금 fx를 구해줄 식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으니 아, 역시나 나는 이런 힌트를 가지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역으로 내가 식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역시나 그런 문제가 되겠구나. 자,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될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최대한 한번 꾸며볼게.
자, 그러면 자, fx라는 거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역시나 자,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 되겠고, 자, 이걸 이용해서 본다고 하면 x-1이라는 인수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자, 인수 두 개를 찾았고 당연히 추가적인 인수가 당연히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주어진 걸 좀 생각해 봤더니 자, 3차식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수는 최소 1차, 최소가 아니라 1차식일 것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x의 개수도 1일 거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되려면. 그럼 나는 나머지 여기 있는 상수항 정도, 이 정도의 상수 정도만 찾아주면 되겠는데, 아직 안 쓴 f2가 2입니다만 충분히 잘 활용하면 이건 그냥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 또한 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 이런 구조가 좀 어색할 수 있긴 했을 거야. 좌변과 이런 걸 좀 잘 쓰진 않으니까 흔히 보는 유형은 아니지. 자, 그래도 사실상에 저게 그냥 다항식이다라는 걸 그냥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여만 준다고 하면은 항등식을 그냥 작성해서 그냥 몇 개, 두 개만 찔러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는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끝까지 가게 되면 2를 대입하니까 자, 좌변에 f2는 2라고 했으니까 자, 2가 되겠고, 자, 여기는 2 곱하기 1 곱하기 되니까 자, 2 곱하기 2 플러스 p 이렇게 꾸며져서 자, p 값이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자, fx라는 걸 정리해 봤더니 자, fx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fx는 x제곱 x-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아닌데 뭔가 잘못됐지? 자, 보자. 2를 대입한 게 2다. 2, 1 곱하기 2 플러스 p.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p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자,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식은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게 맞겠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x-1로 나눈 몫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바로 이제 뭐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바로 보이는 거지. 얘를 이제 x 곱하기 x-1 이런 걸로 좀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플러스 0 이런 형태고, 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인 거고, 몫은 자, x 곱하기 x-1인 거니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qx 몫이라는 거 qx라 했고, 얘가 이제 x 곱하기 x-1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던진 게 Q3을 물어봤으니까 3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3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 나와서 자, 답은 6이 되겠다. 자, 논술형 2번에 한번 볼 건데, 자, 우선은 설명을 살짝 하면 이제 우선은 자, 블랙라벨에 이제 거의 비슷한 유사한 유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 그래서 영도권에서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에서만 변형해서 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소스는 항상 여러 개가 있고 선생님마다 또 문제 출제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항상 뭐 정해져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겠고, 자, 그러니까 항상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 고단도 문항으로 넣어놓게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충분히 그냥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그냥 풀리는 유형인데, 흔한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 고난도 문항 좀 이렇게 좀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자, 우선은 각각의 이제 복소수가 50가지가 있습니다. A1부터 A50까지가 있는데, 각각이 그냥 다 무조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1-i라는 거 또는 -i라는 거 또는 자, 1, 셋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 조건을 그냥 볼 건데 별거 아닌 게 각각의 제곱의 합이 12-20i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이런 거고,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얘 제곱해보면 생각보다 깔끔한 수들이 나오거든. 자, 한번 볼 건데 어차피 얘네들이 제곱으로서 꾸며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제곱해보면 알겠다시피 -2i가 나오고, 이 녀석 제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고, 자, 이 녀석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됐고, 걔네들로서 합이 지금 뭐가 돼야 된다? 12-20i가 됐으면 좋겠다고. 자, 생각보다 좀 쉽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2i는 정확히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는 10개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자, -20i 만들 수 있는 건 얘가 유일하니까. 자, 그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좀 풀어보면은 문제 어렵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고난도로 넣은 거는 그냥 선생님 마음이기도 하고 흔한 유형은 아니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한번 이제 계속 가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거야? -2i라는 거는 50개 중에 얘는 한 10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이 드는 거지.
자, 그럼 나머지 40개의 합이 이제 정확히 1 아니면 마이너스 1들의 합이 12가 나와야 돼. 40개의 합이 12가 나오려면 이거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자, 1이라는 거를 x개 있다고 하면은 1이 x개 있으면 x가 되겠고 그럼 나머지는 자, 마이너스 1로 40개가 꾸며져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40개 중에 x를 뺀 것이 뭐야? 마이너스 1로 있을 거니까 그만큼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x만큼 있을 거야. 계산해보면 뭐 2x 마이너스 40 이 지금 뭐가 돼? 얘네들이 합이 될 건데 걔가 12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니까 자 2x가 뭐였으면 좋겠다 자 52였으면 좋겠다 x는 몇이야? 26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좀 정리 다시 한번 하면 1이라는 것의 개수가 자 26개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개수가 정확히 14개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확히 이제 판단해보면 그냥 이런 거잖아. 자, 별거 아닌 거, 이거 지워버릴게, 그냥. 자, 지금 뭐, 이런 거지.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뭐가 26개가 있는 거냐면, 원래부터 1이었던 게 26개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 자, 마이너스 i라는 녀석이 14개가 있었다로 보이는 거고, 자, 그리고 1-i라는 녀석이 지금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 걔네들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 더했으면 좋겠다. 얘 값을 읽어줍시다. 뭐 이런 얘기니까 더해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26개 있으니까 1이 26개는 26이 되겠고 덧셈을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i가 14개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4i 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10개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뭐 10 마이너스 10i가 될 거야. 자 얘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36 마이너스 24i 이렇게 되겠네. 자 실수분과 허수분의 합을 구하라 해서 실수분 36, 허수분 마이너스 24니까 자,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답은 12가 되겠다. 자 논술형 3번을 볼 건데 자 보자마자 서윤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바로 이제 문제를 풀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고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유형까지도 막 다뤄봤어 같은 개념에서. 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도코 문제가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짜로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기말고사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역시나 이제 문제는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은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고 좀 잘 정리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같이 훈련을 열심히 했던 걸 기억할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분의 알파였다. 자 요거 그대로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당연히 해주는 게 좋겠고 요거는 그렇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고 자 2차 항에서 2인 2차식 fx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fx를 좀 만들어 볼 건데 2차식 완성할 건데 어떤 조건 가나 조건이 나와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자 근데 가나 조건, 가조건을 다시 한번 좀 작성해보고 이렇게 돼 있어. f 3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나 조건도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나 조건 좀 이따가 쓸 건데 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fx를 완성을 하는 거야. fx의 2차식을 했고 어떤 이제 힌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런 걸 우리가 좀 관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인수 정리를 좀 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꼴 같은 경우는 한쪽 0을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다라고 했고 그거부터 우선 갈 거면 다시 정리하면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fx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적당한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다 풀었을 건데 자 불편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게 불편하냐면 자 이 녀석 안에 있는 녀석이 자 1차식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2차 이상의 어떠한 차수가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첫 번째가 되겠고 자 두 번째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알파랑 베타랑 섞여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게 이 두 번째가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그냥 잘 우리가 해결해 버리면 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2차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식으로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할 거냐면 그냥 요거 그냥 이용해서 문제 그냥 풀어내면 돼. 자 한번 볼 건데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녀석의 근에 대해서 그냥 나타나져 있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자 9라는 게 이게 성립한다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 2차 항이라는 게 좀 2차 알파 제곱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얘를 적절히 변형하면 되는데 적절히 뭐 머리 쓸 것도 없이 그냥 뭐 한 거야? 알파 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9 이렇게 우리가 질러줄 수 있는 것이. 자 그럼 불편했던 첫 번째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제곱 대신에 사실상에 이 방정식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했던 거고 여기다 대입해서 봐도 괜찮은 거니까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알파 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9를 3으로 나눈 꼴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우선 첫 번째 이거는 해결이 됐어. 그치? 자, 근데 여전히 지금 나는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베타라는 게 여전히 좀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활용할 거냐면 두 번째로서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고 했고 여기서 합을 적절히 활용하면 될 거야. 자, 두 근의 합이라는 걸 좀 관찰을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형하는가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지. 자, 베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베타만 남기는 거야.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불편한 점 역시나 해결이 될 것 같아.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네. 아, 그래서 불편한 거 다 해결했어.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좀 작성이 되겠지. 사실상 나조건도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똑같이 변형했다고 하면 이렇게 전형이 되는 거죠.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6은 0 이게 나조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거야. 자, 강조했지만 우리는 지금 fx 구하는 게 목적을 항상 잃으면 안 되겠고 자, 그때의 값이 0이 된다는 힌트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인수 정리를 거꾸로 추적해가는 그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fx를 완성해 줄 거야. 다시 말해서 인수 찾기가 되겠지. 자, 근데 어떤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 된다고 어떤 식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0 된다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여기다 작성을 해볼까? 자,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다항식이 있을 거고 이 다항식에 알파를 대입하면 0 된다고 베타를 대입하면 0 된다니까 자, 이 다항식에다가 인수를 뭘 갖고 있니? 라고 물으면은 얘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알파를 대입하면 0 된다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해서 우리 목적에 해당되는 식을 계속 작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 역시 인수 다 찾았다고 신나서 막 끝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추가적인 인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고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좀 잘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데 자, 우선 생각을 해봤을 때 f에다 1차 어떤 식을 대입해도 차수가 바뀌지 않을 거야. 2차 식이라 했고 2차 식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여전히 2차 식이 될 거고 자, 2차 식에 1차 식 빼도 역시나 자, 얘는 2차 식일 거니까 우변 역시 2차 식이면 돼. 근데 이미 2차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추가적인 인수는 어떤 상수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바로 보이는데 자, 2차 식에다가 최고차항 개수가 뭐인 fx라고 했냐면 자,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 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fx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야? 자, 2x 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최고차항 개수는 2임의 변함이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우변도 마찬가지로 2차항의 개수는 몇이어야 되겠어? 2여야 되니까 이 상수는 몇이어야겠어? 2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우변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인수 정리 이후에서 인수를 좀 찾아내는 방향으로서 제 식을 거의 다 완성을 했고 자, 근데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요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었고 그때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또 이렇게 마찬가지 이유로 생각해보면 이 2차 식에 관련돼서 알파를 대입하면 0 된다고 베타를 대입하면 0 된다는 표현이니까 얘 역시도 x-알파, x-베타로 꾸며질 수 있는 식이 여기 등장했구나 이런 걸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자, 요 식 대신에 뭘로 쓸 수 있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서 쓸 수 있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 곱하기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완성이 됐지.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난 게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뭐야? f-1을 궁금해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 나오면은 x에다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f-1이 나오겠네. 그럼 나는 이 항등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이 대입해서 자,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선생님은 계속 강조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게 지금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왔는데, 이렇게 불편한 점이 웬만하면 이제 한 개씩만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인데, 자, 고난도 문제를 좀 변별을 주기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자, 두 가지 불편한 점을 넣어 놓지 않았나. 근데 사실상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저렇게 하나씩 해결해서 끝까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끌고 갔다면 이거 역시도 잘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끝에 답을 내보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다시 f-1이 알고 싶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f-1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 자, 공간의 부정을 여기다 한번 작성해보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f-1 플러스 4 마이너스 6은 2 곱하기 자, 4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좀 작성이 되겠고
자, 좌변 정리니까 f-1-2가 우변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몇이지? 7이 되나? 7이 14, 14 이렇게 돼서 자,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f-1은 16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자,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다,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말고사 좀 철저히 잘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역시나 강조했던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좀 판단이 되는 자 그런 문제였고 자 수업 시간에 역시나 기말고사 열심히 잘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